예, 지금 시간이 2021년 1월 3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후 9시.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예, 지금 화면이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음, 자, 등가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요. 등가로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상단선, 그다음에 여기가 볼린저 밴드 21, 20선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매도 자리고요. 여기가 매도 자리고 여기가 매수한다 그러면 예, 가장 비싼 가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418인가 봐요. 예, 418.39 아마 내일 시가 때문에 조금 변경될 거예요. 418.39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대충 367이요. 그러면 기본 박스는 367에서 7에서 418 사이. 예, 이 정도로 보여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그냥 418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418까지 달려가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368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367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367로 가는 케이스라 그러면 주봉이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주봉이 다 망가져야 돼. 예, 주봉이 다 망가집니다. 주봉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내리더라도 곧바로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오른 다음에 떨어질지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 지금 상황은 약간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월봉 보면 그냥 오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예, 딱 이 느낌이에요. 지금 차트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월봉 구조랑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가지고 있는 월봉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초가에 바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일단은 눈치를 좀 보셔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제 월봉은 아래도 위도 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과열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구조로만 보면 엄청나게 과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월봉은 그런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 다음 달까지는 다 상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봉의 고가를 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달, 예, 2월 달, 2월 달에 하락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2월. 모든 건 2월 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달에도 상승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봉 그리고 예, 버티겠죠. 근데 2월 달에 하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지고 음봉으로 때려박겠죠. 예, 이렇게. 요게 1번, 요게 2번. 예, 2번으로 가면 끝난 거고요. 예, 1번으로 가면 아직 고점을 어디다 둘지 결정 안 한 거죠. 예, 지금 요런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해도 충분한 윗꼬리를 감안하세요. 뭐 그냥 내리면 상관없는 거고, 예, 충분한 윗꼬리를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은 그래요. 예, 월봉은 누르는 힘이 없어요. 누르는 힘이 418 정도 가야 예, 생깁니다. 월봉의 논리로만 보면. 근데 이제 이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격을 해소하려면 367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367. 그러니까 367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볼게요. 네, 367까지 가면 367, 367 가보면 예, 이렇게 상단선이 위에 있던 게 418에 있던 게 내려와요. 어디까지 내려오냐? 394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 매도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394를 넘으면 그때부터 신경을 쓰세요. 394. 그게 아래로 갔을 때 고점이에요. 예. 만약에 아래로, 예,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고가를 그릴 수 있는 위치가 394에서 395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예,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기 좋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달의 고가를 다음 달에 넘느냐? 제가 보기에 거의 99%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넘으면 최소한 394가 넘어야 예, 매도를 하든 말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94부터 시작해서 418까지 그 언저리에서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죠. 중요한 건 매도자가 누구냐. 예,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수한 거 다 팔았죠. 예, 미니만 들고 있고 예, 선물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없죠. 1조가 넘었던 것들을 다 팔았고 현물은 11월 기준으로 해서 3조 2천억 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선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예, 이제 418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어, 심리적으로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버퍼가 있는 거죠. 예. 반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하방에다 배팅하신 분은 418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버틸 수 있느냐도 문제예요. 예.
만약에 418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럼 그 안에 손절할 가능성도 사실 무시 못하는 거죠. 예. 워낙 많이 상승을 해서 뭐 웬만큼 들고 계신 분들 대부분 한 30% 이상 손실이 나 있을 테니까요. 예. 아마 더 올리면 어, 견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 그 월봉은 음, 나 떨어질래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1월 달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든 저가 투자 심리도든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예. 만약에 기대할 게 있다면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선 거니까 그 회귀하는 힘을 이용해서 어쨌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회귀가 초반에 오면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회귀가 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어, 첫째 주까지는 회귀를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회귀를 하면 그때는 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을 해도 2주차 지나서 하락하는 게 제가 보기엔 거의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주차에는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만약에 하락에 배팅한다 그러면 2주차가 지난 상태에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대외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건 1월 6일. 1월 6일에 좀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찻잔 속에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 있는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음,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그러니까 해외는 1월 6일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발표했잖아요. 거리두기 2.5 단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고 17일까지였나요? 지금 연장하는 게 1월 1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래서 뭐 1월 17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적으로만 보면 뭐 확진자야 계속 늘겠지만 오늘 뭐 잠시 600명대로 줄었다가 내일 또 1000명을 넘을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1000명대는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증시에 타격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확진자 수가 는다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에 타격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어, 그 백신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월 달에 들어온다, 뭐 5월 2분기인데 5월 달에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만 명, 그러니까 뭐 5,500만 명분을 확보했다, 뭐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대충 검색을 해본 바로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는 4월에 임상 결과를 가지고 FDA에서 뭐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4월 이전에는 들여와도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특별 승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2월 달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승인도 안 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는 거니까 뭐 그 접종을 이제 사람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얀센은 아직 모르겠어요. 얀센은 어떻게 될지. 하여튼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 달에 들어와도 승인이 안 된 상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승인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승인하는데 40일? 40일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 언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그 40일이 카운트가 되겠죠. 예. 만약에 지금 이미 신청을 했다 그러면 2월 15일 정도? 예. 그 정도에 이제 저희 쪽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직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예, 신청을 하고 나서 다시 40일 정도 걸릴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더나는 5월에 예정이 잡혀 있다고는 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이미 다른 국가에서 다 계약을 한 뒤에 우리나라가 그 다음 순위를 계약을 했을 텐데,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물량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월 달에 오는 건 접종을 할 수 있으나 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가 의문이고, 5월 달에는 실제로 모더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의문인 거잖아요. 일단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지금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한 4월? 4월 근처까지는 뭐 국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백신이 국내에 있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럼 이제 그 안에 확진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긴 하겠죠. 지금 어쨌든 1000명대니까요. 예, 아직은 그다지 정부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이래저래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으니까 올릴 수 없는 거예요. 3단계를 올렸는데도 어차피 줄지 않으면,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거든요. 4단계를 새로 만들든 5단계를 새로 만들든 만들어야 되는데, 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방역의 측면에서는 결과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기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가니까요. 지금도 자영업 쪽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치료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은 그거였어요. 음, 일라이 릴리, 그다음에 리제네론, 리제네론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항체 치료제? 예. 그걸 이미 만들어서 뭔가를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항체 치료제라는 게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현재의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만큼의 파괴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또 만드는 거고요. 이게 경증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증에.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형태의 약이고,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이 돼서 예, 다른 쪽에 상황이 심각해진 환자에게는 무의미한 거죠, 약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중증 이상의 환자들인데 이 약은 경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19는 경증 환자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 치유되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겠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건 중증 이상인데 지금 중증 이상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임상 2까지만 지금 한 상태니까 아직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예,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이게 증시에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모더나의 국내 외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오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일단 뉴스는 그렇고요. 그럼 이제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은 보시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어쩌면 시초가에서 상승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가 하단선 두 개, 그다음에 상단선이 여기 있으니까요. 1, 2, 3. 그러면 요 1의 위치, 요 1의 위치가 얼마냐? 394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려면 최소한 394를 찍어야 돼.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394까지는 갔다가 떨어져야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떨어지면 이게 지금 계속 뒤통수를 치는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조금 조금 내려갔다가 수요일 날 딱 떨어졌다가 목요일 날 확 땡기고 금요일 날 완전히 올라 버려요. 지금 계속 연속 2주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예. 주봉이 끝나는 봉에서 미친 듯이 올려서 뭐 황당할 정도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게 외부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도 그렇게 안 움직였고, 국내 이슈도 없는데 봉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떨어질 거면 오르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괜히 어디야 여기 386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다시 금요일쯤에 또 들어올려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시가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가에서 밑으로 누른다고 해서 하방에 배팅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만약에 배팅을 하고 하방에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394는 넘어야 됩니다. 394.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394.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394보다 높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럼 이건 418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건 뭐 단기적으로 상방을 본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할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도가 되겠죠. 추가 매도를 할 때도 좀 기다려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 7주 동안 거래량이 줄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7주 동안 거의 거래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거래량을 줄이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량을 안 내놓는 거니까. 떨어지는 건 물량이 나와야 떨어져요. 근데 물량을 안 내놓으면 예, 전혀 방법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주 동안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거래일이 5일이에요. 5일 월화수목금.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에 거래일은 3일이었어요. 3일. 제가 알기로 3일입니다. 월화수. 목요일이 31일이었고 금요일이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이틀간 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거래량이 늘 겁니다. 5일이니까. 그럼 이제 거래량이 일단 떨어지다가 횡보를 하게 되겠죠. 지금은 거래량이 계속 늘어가야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해야 돼요. 거래량이 늘면서. 그래야 하락할 때 파워가 생깁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면 예, 위에서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 자기네들이 팔 자리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던져야 되는데 던질 자리가 안 왔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주봉을 정리하면 394.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394 정도를 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봉은 367에서 418 사이. 367에서 418 사이 그 공간을 움직이려고 차트를 열어놨으니까요.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은 월요일까지는 상방. 음, 월요일까지는 상방입니다. 월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주봉도 하단선이 있고 일봉도 하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방을 공략한다고 해도 설사 더 싸게 매도를 치더라도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예, 큰 이슈가 있지 않다면 하방에 대한 공략은 다소 유보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퍼스를 볼까요? 고퍼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예전에 이거 차트 설명할 때 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선이요, 이선. 요선. 이렇게 가는 요선. 요게 추세선입니다. 예. 요게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하락 추세선이라고 부르죠. 하락 추세선. 이걸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나야 돼. 이거. 이 선을 예, 터치해야 하락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만나야 하락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만나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돼요. 그게 가장 편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쭉 내려오면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 선이랑 A랑. 예.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음봉으로 밀리면 진 거고 양봉으로 버티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예요. 1번. 예. 그럼 요렇게 봉을 그리면 저가만 지키면 돼요. 저가만 지키면 돼. 예.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 저가만 지키면 되는데 저가가 무너졌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봉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예. 이 봉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요.
그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요. 근데 뭐 십자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이러면 여기 이게 또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만날 거예요. 2월에서 3월 확률상, 예, 2월에서 3월 사이에 만나게 되고요. 양봉이 나면 그 다음 달에 만나요. 양봉이 나오면, 그러니까 월봉상에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달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언제 뜨냐가 제일 중요해요. 양봉이 뜬 다음 달에 한 90% 이상, 예,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B와 같은 이제 변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차트를 제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그리면 그려주세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그려주면 시가가 여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만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자, 1월 달에 양봉을 내면 2월에 만날 거고 2월 달에 양봉을 내면 3월에 만날 거예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양봉인 거고 반대로 하락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양봉 안 줄라 그러겠죠. 그죠? 고퍼스에 양봉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고퍼스에다 양봉을 주면 틀어지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퍼스를 음봉으로 만들려고 용을 쓸 거예요. 그래야 계속 그들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끝나려면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 예? 양봉이 월봉상 양봉이 하나 필요하고 양봉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 달에 하락 추세선이랑 만난다. 거기서 양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매수가는 얼마냐? 1922원이요. 네, 418은 1922. 418은 예, 1922원입니다. 요거만 기억해 두세요. 예, 418, 1922원.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418 정도까지 올라가면 고버스는 이제 1922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볼 만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는 한 현재 상태에서는 2,700, 2,800원. 지금 상태에서 보이는 가격은 2,800원 정도 보입니다. 이번 달에. 예, 이번 달에 2,800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가격은 일단 요 박스예요. 1900, 1922원에서 예, 2,800원 박스. 예, 그래서 2,800원 이상에서만 마감해주면 예, 이제 다음 달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지금 1월이죠. 그 고퍼스는 저기랑 차트가 달라요. 코스피 200이랑 차트가 달라서 예, 2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 매트릭스 완전히 다 영구간이 뭐 영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래량만 줄여준다면 거래량만 줄여준다면 예, 한번 해볼 만한 예, 상황이에요. 다음 달부터 주봉 예, 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코스피 200이랑 다르게 주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94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퍼스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근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냥 코스피 200 지수가
394를 넘으면 그때는 주봉상 메리트가 있다. 근데 이제 주봉상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그 시점에 갔을 때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막 선물을 6천억씩 사. 그럼 저라면 곧버스 안 사요. 더 기다리지. 예. 근데 외국인이 뭐 6, 7천억 원씩 막 선물 매도 치고 현물도 막 내다 팔고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매트릭스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허허 벌판입니다. 예. 중요한 건 이쪽도 양봉이 하나 필요해요. 예. 일봉도. 일봉은 매트릭스로 보면 다음 주는 별로 안 좋아요. 떨어뜨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째 주는 코스피 200 지수상 상승이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둘째 주부터 하락시키기에 좀 더 유리할 테니까요. 예. 어쨌든 첫째 주는 고버스도 상승하기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략하고 싶으면 최소한 일봉에서 양봉 하나는 확인한다. 예.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 코인을 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지금 월봉 목표치 다 왔습니다. 예, 방송을 하기도 전에 예, 이 가격이 왔어요. 3,857만 원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예, 홀딩 하시든지 파시든지. 홀딩 또는 매도. 예, 저는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어요. 예, 홀딩하면 5천만 원. 이거 보시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여기서 홀딩하겠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보시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 5천에서 5,500. 예, 5,500까지 보시는 겁니다. 대신 밑으로 빠지면요. 여기 깨져요. 2천만 원. 예?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2천만 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가 2천만 원보다 낮아야 돼. 지금 상태에서는요. 본인이 매수 홀딩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본인 매수가는 2천만 원보다 낮아야 됩니다. 2천만 원 위에서 홀딩 전략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잘 판단하세요. 지금 가격 다 찍었어요. 예. 지금 목표가 찍었습니다.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3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금액이 2,031만 원, 그 다음에 1,870만 원, 그 다음에 1,1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홀딩을 하신다라는 건 2천만 원까지 하락하는 거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5천에서 5,500. 여기가 이게 얼마더라? 요 자리가 이격을 해소하는 자리인데, 예. 지금 이거 안 찍고 갔어요. 그러면 얘가 가서 여기 붙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얘가 5천만 원 이상 가야 돼요. 이 A가 요 저가 1번에 가서 붙으려면 5천만 원 이상 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 내려오면 여기서 안 멈추고 여기 깰 거예요. 예, 확률상 여기를 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위로 2천만 원, 아래로 2천만 원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양봉 1, 양봉 2, 그죠? 양봉 3, 윗꼬리
저가 깨기. 그죠? 요거. 여기서 쭉 올려서 윗꼬리 만들고 내려와서 요 저가 깼잖아요. 예. 요거 4번 봉이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4번. 자, 요게 1번이요. 여기 2번이요. 여기 3번이요. 예. 여기 윗꼬리. 예. 내리면 이렇게 저가 깬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리면 지난달 저가 깬다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내리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내리는 것도 순식간에 내릴 거 아니에요. 뭐 오를 때 10% 올렸듯이 뭐 내릴 때도 뭐 순식간에 던져서 10% 20% 그냥 뺄 테니까. 예,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한 20% 빠졌다고 쳐요. 그럼 20%면 600만 원 뺄 거잖아요. 그럼 이게 3천만 원대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그거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이건 그냥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예, 그냥 올라가야 돼요. 이건 내려오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예, 5천만 원대까지 그냥 쭉쭉쭉쭉쭉 가야지 중간에 무너져서 내리면 예, 아작나요. 예, 다음 달도 공중에 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격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얘는 음봉 하나 나오면 작살 나는 거예요. 음봉을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리면 그러면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얘가 음봉을 만드는 순간 이제 뒤집어지는 거니까. 예, 뒤집어지면 올봉은 윗꼬리가 생기고 예, 올봉 아래에 받쳐주는 힘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가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지금 급등하듯이 막 8% 10%막 이렇게 계속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넘어가서 그때부터 좀 빌빌빌빌거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무너지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요게 잘 보세요. 고가는 계속 상승해서 지금도 상승하고 있어요. 예, 다음 주도 상승하면 돼. 근데 계속 상승해야 돼. 예? 한 번도 깨지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 근데 고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저가는 이미 여기서 꺾였어요.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중간에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길 깨야 돼요. 이게 1번. 그래서 최저가 모드라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잖아요. 그러면 1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가 주봉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달 내내예요. 한 달 내내. 1주, 2주, 아니지? 다음 다음 주가 1주죠. 그럼 여기가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예. 그러니까 12월, 2월 15일 정도까지. 예. 2월 15일 정도까지 저가 깨지 않는 주봉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은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계속 급등하면서 하루에 7%, 8%씩 가도 좋으니까 계속 가야 돼요. 예, 주봉이 무너지면 어, 예, 그러면 2천만 원대까지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1구간에서는 무조건 저가 안 깨지게 쭉쭉쭉쭉 올라야 돼요. 예, 일봉도 저가 안 깨지게 계속 가야죠. 예, 계속 가야죠.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비트코인 정리 다시 하면요. 아, 지금 상태는 목표가에 왔다. 예요.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매수한 걸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목표가에 왔으니 던질 거냐?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예, 왜냐면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가 고점이 아니면 다음 고점은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5천만 원이 넘을 가격을 보고 제가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했는데 5천만 원 가면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결정하시라고요. 음. 여기서 더 상승을 해서 뚫고 간다면 5천만 원대까지 가야 이격이 해소되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는다면 앞으로 1천만 원 넘는 상승이 아직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 맞고 떨어지면 2천만 원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계속 반대입니다. 다만 홀딩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쏟아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격에선 쏟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자, 다음 코인으로 리플을 볼게요. 리플. 자, 리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 여기 고가, 여기 고가 301원짜리 여기가 깨름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301원은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301원은 고사하고 250원이에요.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난달 저가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199원인가요? 198원인가요? 네, 198원입니다. 그러면 199원까지는 사실 수 있으세요? 네, 198원을 찍는 순간 얘는 그러면 120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98원을 찍으면 120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을 타도 적어도 그 가격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리플은 그래요. 어, 지난달 저가를 깨면 골치 아파요. 안 깼으면 좋겠어요. 깨면 다음 달 3월 달까지 답이 없어요. 그럼 그냥 양봉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 198원을 깨면 그냥 양봉을 만드는 올봉이 하나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암호화폐의 문제는 뭐냐면 양봉을 내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양봉을 내고 나면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예요. 양봉을 내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양봉을 내는 순간 막 미친 듯이 달려가 버리니까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198원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198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번 달은 아무런 대안이 없다.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850원대까지 갈 이유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850원대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누군가 떨어질 걸 알고 올려서 판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서 팔려고 땡긴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요 봉이 참 지저분해 보여요. 예전에 한진해운 같은 주식에서 한참 떨어지다가 막판에 막 상한가 치고 막 난리 쳤거든요. 예. 근데 상한가 치고 벌어진 일은 상패였어요. 음. 좀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이 859원까지 상승한 저 봉이 그렇게 건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양봉 하나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주봉은 답이 없습니다. 이건 양봉에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시 49분이잖아요.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양봉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지금 월봉에는 상단선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로 튕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봉의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보다 낮은 가격대로 리플이 마감한다 그러면 예,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게 상승을 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그리려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로 공략을 한다고 해도 방망이를 길게 잡을 게 아니라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봉은 지금 날아가야 될 텐데 안 가요.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요 상태에서 밑으로 누르면 일봉이 죽는 게 아니라 주봉이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금 큰 폭의 상승이 와주는 게 상승의 입장에선 좋아요. 차라리 주봉이라도 양봉으로 돌려놓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월봉은 포기하더라도 주봉을 따라가면서 대응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월봉도 그다지 안 좋고 이대로 끝나면 주봉도 안 좋은 거라 일봉만 믿고 단타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목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홀딩 하시든지 아니면 청산을 하시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는 거의 뭐 비트코인이랑 유사하죠. 예. 월봉상 목표가가 다 왔기 때문에 홀딩을 할 건지 청산을 할 건지 이제 그것만 딱 결정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다? 아,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좀 가장 유사하게 따라갈 수 있는 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이 가면 같이 따라가 보세요. 근데 신규 매수는 좀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비트코인 캐시? 캐시. 월봉으로 보면 월봉은 음, 다르네. 음,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주봉이 별로 안 좋아요. 주봉이 좀 안 좋아. 일봉도 좀 안 좋고. 아직 볼펜 이시까지는 안 왔어요. 양봉을 계속 그린다 그러면 3개월. 하나, 둘, 셋. 1, 2, 3, 4. 4월까지. 되게 느리네요. 생각보다. 캐시는 굉장히 느려요. 이더리움이나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와, 이게 얼마야? 560만 원짜리가 지금 43만 원이에요? 뭐 이거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겠네요. 음,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이더나 그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코인이 있고 영향을 덜 받는 코인이 있는데 캐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것 같네요. 라이트코인. 예, 이것도 지금 목표가 왔죠. 목표가를 넘었어요.
아이고, 얘도 일단 목표가를 넘었고, 거래량은 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살짝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를 넘었으니까 이것도 홀딩을 할 거냐 청산을 할 거냐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봉도 뭐 하늘 위에 있고 다 그래요. 예, 다 그렇습니다. 다 불을 지펴놨는데 여기도 지금 하단 상단선이 여기 있는 거니까요. 40만 원에 있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아, 그 리플 쪽,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하고 그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만 좀 타격을 받아서 예, 전혀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다른 데뭐 10%씩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뭐 움직임이 거의 없죠. 2% 오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빨라요. 예.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제 최대 5천만 원대 이상까지 간다고 보고 만약에 진짜 난 버텨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를 찍는 걸 보고 예, 이제 다른 코인을 청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여기서 무너지면 예, 다 죽는 거예요. 그건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예, 비트가 죽으면 어차피 알트들도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예, 비트가 얼마큼 버텨줄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 이상은 못 산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이상은 보유자들의 영역인 거죠. 예, 보유자들의 영역이니까 버텨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예, 더 버텨보시고요. 아,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도 수익이다. 그러면 청산을 고려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후회는 없으셔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100만 원이 올랐느니 200만 원이 올랐느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면 절대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여기서 됐어라고 딱 판단이 서면 청산을 하시는 거고요. 아, 나는 더 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예, 홀딩을 하시면 돼요. 단 예,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깨졌을 때의 상황도 예,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8년 1월 달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차트의 구조로는 거의 한 90% 이상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매수는 지금 상태에서 5천만 원을 가든 6천만 원을 가든 무조건 말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